파일 디스크립터 뭐 기억나세요? 뭐 어떤 것 살짝 그 잔여 기억물들. 잔여 012 파일 디스크립터? 파일 디스크립터. 어떻게 기억나세요 지금? 0은 2니오 1은 인덱스 9이고 주어가지고 FD밖에 기억 안 테이블로 나. 관리하는 거. 그죠? 뭐 뭔가 파일을 관리하는 거고 딱 똑같이 0은 인이고 뭐 1은 아웃이고 2는 에러였고 막 기억은 나는데 시스템 콜 써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파일 디스크립터라는 게 좀 왜 필요하고 뭐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를 딱 먼저 가야 되는데 모든 것은 파일이다. 아 그렇죠. 그럼 파일은 뭐에 추상화할까 또? 우리 그전 했던 거. 파일은 뭐에 추상화? 파일은 어떤 거에 추상화할까요? 파일이란 하드디스크? 아씨 조금 더 일반시켜 보세요. 파일이란 뭐에 추상화할까요? 운영체제. 운영체에서 파일? 네, 파일. 메모리 아닙니다. 동작. 아닙니다. 아 뭐지? 객체? 뭐였지? 뭐였지? 디스크? 디스크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디스크 저장 장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저장 장치보다는 그냥 I/O 장치를 그냥 인풋 아웃풋 자체를 추상화한 게 파일입니다. 모든 인풋 아웃풋. 뭐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이면은 말씀하신 하드디스크에서 읽고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우리가 뭐 터미널에다가 출력하는 거, 뭐 모니터에 출력하는 거, 스피커로 출력하는 거, 마우스로 인풋 받는 거 전부 다 인풋 아웃풋이잖아요. 모든 걔네들을 파일로 추상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터미널에다가 뭔가 출력되고 있는 같은 것도 어떤 터미널이라는 파일에다가 작성을 해주면은 걔를 출력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가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웹 서버 할 때 웹소켓에다가 똑같이 그냥 라이트를 해주면은 그 서버로 날아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네트워크까지도 I/O 장치이기 때문에 계속 파일로 추상화가 돼서 우리는 그 파일에 대고 읽으면은 걔가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읽혀오는 거고 걔 다 쓰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나눠져가지고 막 작성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추상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핀토스에서도 유저 영역이 따로 있고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커널 영역이 따로 생기잖아요. 그게 처음 구분되는 게 이제 유저 프로그램 때부터 구분이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파일 디스크립터는 솔직히 커널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세부적으로 내가 다 할 건데 다 작성을 해줄 건데 내가 알아서 터미널인지 판단해서 터미널 출력해줘야 되고 만약에 파일이라고 하면은 파일에 작성해줘야 되고 다 다르게 코드를 짜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추상화시켜서 이걸 쓰는 대상은 누구냐면은 유저가 얘를 얘가 터미널 출력인지 파일 작성인지 웹소켓의 작성인지를 굳이 알고 싶지 않은 거죠. 그거는 우리 커널 만드는 이 노예들이 알아서 하고 자기들은 그냥 라이트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처음 생기는 게 이제 유저 프로그램 때거든요. 유저 프로그램 때 우리가 이제 시스템 콜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만들 건데 시스템 콜. 그죠? 그 중에서 뭐 예를 들면은 라이트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뭐 테스트 파일이라고 치면은 뭐 리드 테스트, 뭐 라이트 테스트라는 파일 한다 칠게요. 라이트 테스트에서 유저놈이 갑자기 뭐 라이트 1 뭐 이런 걸 하겠죠. 하고 뭐 여기다 뭐 문자 같은 거 넣을 텐데 이제 포인터 같은 거 그렇게 했을 때 이 라이트가 우리가 코드상으로 2개 존재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유저 쪽 유저 폴더에 하나가 있었고 우리가 맨날 뭐 건드렸던 이제 유저 프로그램 쪽에 이제 syscall.c에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게 있다고 썼을 때 그럼 이 라이트는 어떻게 보면은 추상화된 라이트인 거예요. 유저가 쓰는 거죠. 우리는 이걸 바꿔줄 수가 없고 이때는 이 컴퓨터 자체의 권한도 유저 쪽 권한이에요. 그럼 우리가 뭔가 쓴다라는 건 데이터를 바꿔주고 수정한다는 건데 유저가 그걸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위험하니까 이제 라이트를 통해서 커널 쪽, 시스템 쪽으로 넣어보면 여기서 이제 분화가 돼가지고 얘가 뭐 터미널인지 요 파일 얘가 터미널인지 뭐 파일인지에 따라가지고 다른 작업들을 처리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파일 디스크립터는 그 유저한테 이 엄청 다양한 형태의 파일들을 어떻게 유저가 쓰게 만들까 했을 때 그냥 어디다가 숫자로 등록을 해두고 야 0번은 이 파일이야 1번은 요 파일이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하나의 테이블이라고 보면 돼요. 테이블. 어떤 그 각각의 스레드들은 자기들만의 파일 디스크립터 테이블, 사실 스레드보다 프로세스가 정확하긴 하지만 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 파일 디스크립터 표 안에는 몇 번 숫자에 따라서 어떤 파일을 쓸 건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파일은 아까 말했듯이 인풋 아웃풋 장치고요. 그러면은 0번, 1번, 2번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아는 거는 0번으로 하면은 얘는 터미널 중에서도 입력을 받아오는 포트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인이 되는 거고 1번은 아웃이 되는 거고 2번은 에러가 되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다 우리가 등록한 파일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유저는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직접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처음 해야 되는 거는 얘를 어떻게 스레드 파일에다가 구현을 할 거냐. 첫 번째 과제입니다. 우리가 FDT 테이블을 만들 때. 그러면은 FD 테이블이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건데 그거는 일단 제가 했던 방법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가 원래 맡은 게 덕2를 맡았는데 덕2를 할 때 왜 이걸 얘기를 하게 됐냐면 덕2를 하면은 이 FDT 테이블의 구조를 많이 바꾸게 됩니다. 그 덕2 자체의 기능이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원래 0번, 1번이 인아웃이었는데 덕2를 써가지고 뭐 1번을 0으로 이렇게 했다 하면은 얘가 이렇게 덮어 씌워지거든요. 이거야 뭐 다 아실 거예요. 덮어 씌워지는 거죠. 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은 가장 쉬운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뭔가 정말로 파일처럼 뭔가 어떤 객체가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얘가 뭔가 아웃이라는 하나의 뭐 버튼이었다고 칠게 버튼이 여기 누르면은 이 아웃 버튼이 잠깐 동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고 치면 덕2를 했을 때 그냥 0번 버튼만 여기 연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처리는 얘가 알아서 할 거고 이제 0번이 이제 원래는 인으로 동작을 했다가 이제 아웃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동작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덕2를 생각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구현할 수 있냐면 사실은 이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많이들 그렇게 했을 거예요. 라이트 안에서 if 뭐 여기다 첫 번째 들어온 애가 뭐 파일 디스크가 fd라고 하면은 fd는 이제 0이면은 뭐 터미널 작성한 함수 터미널을 받아오는 거니까 안 되고 fd는 1이면은 뭐 프린트 이런 느낌을 해가지고 터미널을 써라. 우리 그때 뭐 쓰는 잠깐 뭔지 기억이 안 나고 쓰는 거 있었잖아요 그때. 있습니다. 한 줄씩 막 써 내려가는 거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니면은 스레드에 있는 어떤 자기가 이후에 등록했던 또 우리도 파일이라는 클래스에서 파일 포인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기억이 나실 텐데 아마 그 파일 포인터를 가리키는 애들로 이런 식으로 막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콜 안에는 라이트 뭐 리드 뭐 이런 거 많았고 다 많은 경우가 파일 디스크립터를 요구를 했으니까 그랬을 때 이 시스템 콜 자체에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으셨을 거거든요. 이 덕수를 하는 순간부터는 이런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0번은 무조건 stdin이라고 믿고 있었던 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파일의 모든 인풋 아웃풋 장치에 추상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핀토스에서 쓰고 있는 파일이라는 그 구조체는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일뿐이 안 다르거든요. 딱 그 폴더 안에 있는 그 뭔가 파일 있잖아요. 사실 실제로 리눅스는 인풋 아웃풋 이 터미널도 진짜 그런 형태의 파일로 관리가 되어 있어요. 리눅스에서는 그냥 그 터미널 파일 찾아가서 넣어주면 하면 되는데 핀토스는 그게 아니라 터미널에 있는 애들은 그 코드로 해줘야 되고 우리가 파일은 파일 포인트 관리가 되고 따로 돼 있잖아요. 걔네들을 한번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은 새로운 파일 클래스를 한 개 더 만들었어요. 파일 구스를 만들어서 그래서 어떤 새로운 뭐 파일이니까 뭐 뉴 파일이라고 할까요? 이런 애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타입이라는 필드를 줍니다. 이제 이 타입이라는 필드가 얘가 내부적으로 어떤 애인지를 다룰 거예요. 뭐 SDD인인지, SDDout인지, 뭐 파일인지. 그리고 이제 파일 시스템 할 거잖아요. 그럼 디렉토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타입을 바꿀 거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들이 원래였으면 사실은 우리가 얘가 2번이라고 했으면은 이 파일 로 안에 설정될 수 있는 애들이 이렇게 SDD1일 수도 있고 out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파일 포인터를 쓸 수 있었던 게 이제는 똑같이 하나의 new 파일이라는 애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죠.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냐면은 원래 이제 유저 쪽에서 시스템 콜을 보내요. 라이트를 보내면 커널 쪽에 라이트에서 여기서 아마 판단을 해서 분기를 했을 거예요. 이게 터미널인지 파일인지. 근데
이러지 않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그냥 파일에다 대고 라이트만 합니다. 그럼 파일에다 대고 라이트 하면은 그 뒤에서 이 타입을 통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구조체를 만들어서 이 세 구조체의 타입을 보고 이 세 구조체의 라이트 함수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럼 그 어떤 새로운 라이트 함수는 이 세 구조체를 입력받아서 얘의 타입에 따라서 분기를 해가지고 이제 터미널인지 이렇게 따라가지고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저거 할 때 그 VM에 나왔던 마치 안온과 그것보다 훨씬 방법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비슷한데 훨씬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걔는 그러니까 C 언어로 객체 지향을 따라하겠답시고 클래스처럼 만들어서 복잡해진 건데 얘는 사실은 필드 안에 자체에다가 이게 타입이라는 필드에다가 그냥 if만 돌릴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N 파일들이 타입을 들고 있을 뿐이고 여기 들어가서 스위치 케이스 능력이 한번 돌아가는 거죠. 이건 좀 이따 코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코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 콜, 커널 쪽 시스템 콜도 살짝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스템 콜 단에서 그 스위치 케이스라는 걸 없애고 한 번 더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얘도 하나가 한격 추상화된 거죠. 그럼 커널 쪽에 있는 시스템 콜들도 그냥 파일에 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파일에 쓰는 함수를 부르면은 쓰는 함수가 이 타입을 보고 따라가지고 나눠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단에서 파일이 뭔지, 그러니까 파일의 타입이 뭔지를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단에서 우리가 FDT 테이블을 등록을 할 때도 이전에 분명히 고민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0, 1은 특수별하니까 좀 따로 빼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빼지? 나머지는 파일 포인트 등록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가 새로 만든 얘의 포인트로만 다 똑같이 일괄 관리가 되는 거죠. 똑같이. 그러면은 0번이더라도 똑같이 파일 포인터인데 이 파일 포인터의 타입이 이제 스탠다드 인이라는 타입인 거죠.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한 겹 더 추상화를 하는 게 핵심입니다. 추상화를 해야 되고. 네. 우리가 꼭 덥투를 안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우리 디렉토리 하게 되면 저거 무조건 해야 됩니까? 사실 방법이 여러 개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구조로 만드는 게 자료가 많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들이 이미 추상화를 해놨고 그 디렉토리도 하나의 파일 형태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렉토리도 아이노드가 있고 거기 데이터들이 적혀 있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니까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그런 이유를 알고 그 비슷하게 구현을 했을 때 검색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많겠죠. 근데 제가 좀 더 뭐 다른 방법을 틀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해도 돌아가잖아요. 우리 처음에 했을 때. 그러니까 덕투 말한다고 한다면은 요 라이트 안에서 그냥 이 부문으로 if fd는 0이면은 뭐 안 되고 if fd는 1이면은 터미널 쓰고 하더라도 돌아가는데 그 거기다가 또 이 부분 좀 열심히 동작하면은 굳이 이렇게 그냥 돌릴 수 있겠죠. 사실은 돌릴 수 있겠지만 더 복잡해진다. 지저분하죠. 그죠? 그래서 얘를 한 겹 더 추상화를 해서 뒤로 보내주는 게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실제로 구현하면은 더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특히 덕투를 하게 됐으면은 아마 덕투 조금 해보신 분들은 있을 텐데 FD 테이블을 우리가 복사를 한번 해줘야 할 때가 있거든요. 기억나세요? 언제 복사를 하는지. 그거 포크. 그죠? 포크할 때 복사를 하는데 원래 포크할 때 복사하면은 그냥 그 값 그대로 가져왔으면 됐어요. 특히 우리 왜 스탠다드 0, 1이고 이게 자식의 그거면은 여기 0이면은 0 적어주고 1이면은 1 적어주고 파일 포인터면은 우리 파일 그 함수에도 파일 복사하는 함수 있던 기억나세요? 두플리케이트 했기 때문에 그냥 두플리케이트 시켜가지고 넣으면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우리 덕투가 생긴 순간부터 고민해야 될 게 좀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여기 어떤 파일 A가 열려 있었고 덕투 때문에 얘도 파일 A였다고 칠게요. 그럼 우리가 파일을 복사해주는 함수를 쓰면은 A니까 A랑 똑같지만 포인터는 다른 B로 만들어주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랬어. 사실 이것도 이제 핀터스랑 리눅스에 달랐던 점인데 그때 아마 진우랑 해가지고 얘기하셨던 거 아마 말하면 기억날 거예요. 우리가 원래 실제 리눅스에서 포크는 파일 포인터를 똑같이 가리키거든요. 얕은 복사. 그죠? 근데 얕복. 핀터스에서는 깊게 복사를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새로 파일을 열어가지고 그 파일의 포지션만 같은 데 가리키고 새로 등록을 해줘요. 그래서 듀플리케이트 파일 그죠. 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원래였으면 A가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동작을 하거든요. 덕2를 생기는 순간 이제 밑에 것도 복사해줘야 되잖아요. 덕2가 된 상태 그대로 복사해야 되거든요. 우리 원래 두플리케이트를 써버리면은 A를 이제 C로 이렇게 넣어버립니다.
새 걸 만들어야 되니까. 원래 A에서 B를 만들고 A에서 C를 만들어 이렇게 넣는 거죠. 새 파일 포인터. 그러면 얘네 둘이는 연관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얘네 둘은 같은 데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도트했을 때 추가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 이전에 복사된 게 있는지 확인을 해봐가지고 만약에 뭐 얘랑 얘랑 똑같으면은 얘랑 얘도 똑같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코드를 추가해줘야 되는 이슈가 있고요. 그냥 듀플리케이트 하게 되면은 AA여도 얘가 그죠, 듀플리케이트면 B 생성하고 C 생성하고 이 맞습니다. 포인터가 BC를 생성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포인터를 생성한다. 그죠. 근데 그거 안에를 까보면은 아이노드가 결국 똑같은 데 가리키고 맞아요. 있어가지고 결국 하는 말은 같은데 그 아이노드 위에 둘러싸고 있는 파일이라는 걔가 주소가 달라. 아 걔가 아예 다른 어. 곳에 생성돼 버리는구나. 그죠. 새로. 핀토스는 그걸 의도한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아이노드는 그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는 애고 아이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파일 포인터들은 뭘 하냐면 포지션 같은 걸 기억을 해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파일 가리키고 있으면은 부모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첫 번째 동을 읽고 있으면은 자식도 동을 읽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리눅스에서는 그렇게 포크를 했을 때 부모가 얘를 읽어서 100으로 갔으면 자식도 안 읽어도 100이 가 있거든요. 그게 얕은 복사란 말이고 포지션 이런 게 모든 게 다 공유를 해버려요. 부모랑 네? 자식이랑. 핀토스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핀토스는 그렇게 안 됩니다. 아하. 그러면 안 되고 핀토스에서는 같은 동해물과 백두산 파일 가리키는 게 맞고 포크 시점에서 같은 걸 가리키는 게 맞거든요. 예를 들면 부모가 100까지 읽은 상태에서 동해물과 100까지 읽은 상태에서 포크를 했어요. 그럼 자식도 지금 포지션이 동해물과 100 여기서 멈추는 건 맞는데 거기서 부모가 더 읽었다고 자식도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지 않는 거야? 아니면 움직이면 안 되게? 안 되게 돼 있어. 안 그러니까 되게 돼 깊은 있는 거지. 복사를 해서 그치 깊은 복사를 해서 만약에 안 되게 포지션 되는 거지. 값만 3을 그대로 가져오되 어. 이 포지션 바뀌었을 때 얘도 바뀌면 안 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 그 안에 있는 그 아이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도 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지? 아이노드 포인트는 똑같은 걸 가리키는데 그 아이노드를 조작하는 각자의 값들이 있거든요. 포지션 같은 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위에 추상화 개념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해물 이렇게 둘 있다고 치면 그게 파일이었나? 얘가 아이노드고요. 얘를 가리키고 있는 파일이 있고요. 이 파일 내에는 포지션이랑 값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어떻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럼 포지션이 0이면은 동을 읽고 있다는 소리겠죠. 예를 들면. 그럼 부모가 포지션이 3이어가지고 여기를 읽고 있었어요. 그럼 1이라고 할게요. 1이라서 해를 읽고 있었어요. 부모가. 그럼 얘를 포크하면은 파일을 생겨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부모가 이 포지션을 한 칸 더 가서 부모는 이제 물을 읽는 거예요. 그렇다고 얘가 가리키는 게 안 바뀌잖아요. 이제 이게 깊은 복사인 거예요. 핀토스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군요. 예. 그저 얕은 복사는 그냥 저 오른쪽 게 없는 거지. 그 오른쪽 게 없이 그냥 얘만 들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는 둘이가 거. 다르게 들고 있는 둘 다. 거예요. 핀토스는 여기를 이렇게 또 바꿔줘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꾸고 복사해 주는 게 뭐 두플리케이트 뭐 파일인가 해가지고 이미 함수가 있어요. 만들어진 함수가. 그걸 쓰면은 얘를 복사하고 값을 그대로 만드는 걸 해줍니다. 함수가 이미 있다고요? 네. 핀토스 내부에요? 핀토스 내부에 우리 그 파일.c를 들어가 보면 파일.h에서 이 파일 포인터 복사하는 함수가 이미 있어요. 아, 이미 파일 듀플리케이터가 만들어져 있고 그죠? 네. 근데 그거를 썼을 때 원래는 그렇게 쓰면은 그러면은 이제 얘가 A라고 치면은 같은 값을 가진 B를 만들어서 반환해 주는 거죠. 얘가 파일 듀플리케이터 함수. 그건 방금 말했다시피 A를 바탕으로 B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 밑에 가서 또 A를 만났잖아요. A로 파일 듀플리케이터를 쓰면은 얘랑 똑같은 만듭니다. 이제 C를 만듭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C가 되는 거죠. 이렇게. C.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럼. 이러면 안 되지. 아 이러면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덕투 때는 A랑 같으면은 B랑 B도 같아야 되거든요. 완벽히 B. 같은 아. 객체를 가리키고 오케이, 있어야 오케이. 되는데 그러면은 듀플리케이트를 쓰면은 저렇게 BC로 된다고. 그죠? BC로 되니까 음. 그 부분을 보정해줘야 돼. 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앞에서부터 가다가 얘를 만났는데 얘가 제일 처음 있었던 애야. 그러면 듀플리케이트를 해서 B를 만듭니다. 근데 한 칸 더 갔는데 이전에 나왔던 A가 똑같이 나왔어. 그러면 안 되겠네. 그전에 나왔던 거를 그대로 써줍니다. 아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했어. 그런 식으로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보정을. 이거 되게 영상이다 이거. 포지션? 그러니까 아니 그게 저렇게 지금 아까 기레형이 설명했던 것처럼 그 지금 핀토스에 있는 듀플리케이트 파일 맞나? 맞아. 그 함수 자체가
새로운 걸 뿅 하고 또 만든다 했잖아. 음. 근데 떡2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또- 파일을 만드는 저렇게 A가 하나 처음에 나왔어. 그럼 뭐 어. 복사해주겠지. 어. 근데 또 다음 갔는데 또 A가 나왔어. 그럼 또 듀플레이트 갈기면은 또 새로운 게 만들어지니까 안 되잖아. 그거. 그럼 C가 만들어지는 그치. 거지. 새로운 걸 만드는 B가 돼야 되는데 B, C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만약에 A면은 그런 어떤 보정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되고 그게 아니면 그냥 진행해도 된다. 약간 이 말. 맞습니다. 보정을 해줘야 되고요. 네, 보정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이전에 나왔던 애 인덱스를 기록을 해서 그럼 여기서도 그 인덱스에 걔가 복사된 애가 들어있겠죠. 걔를 복사해주는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완전 알고리즘 문제잖아. 그죠? 너무 개발하는데. 갑자기 A, B면은 뭐 복사되고 AM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전부 리눅스 상에서는 원래 파일이 딱 한 번만 열려요. 그거를 전부 다 참조해서 쓰는 건데 지금 파일 듀플리케이트를 쓰면은 같은 파일이 한 번 더 열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우리가 이게 원본이에요. 원본. 그 부모인데 부모의 뭐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있다 치면은 2번의 포인터가 뭐 7번 포인터였던 거예요. 7. 파일 포인터 위치가. 그리고 4번도 7인 거예요. 덕투를 써가지고 같은 파일 포인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얘를 포크를 할 거예요. 자식으로. 그러면 같은 위치에 이제 얘네가 어떤 아이노드를 가리키고 있겠죠. 얍. 그러면은 얘랑 값은 똑같지만 원래 리눅스였으면은 여기도 그냥 7을 박아버릴 거예요. 이렇게. 원래 리눅스는 이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핀토스는 이러면 안 되고 얘랑 똑같은 애지만 다른 포인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내부에 뭐 값들이 적혀 있을 거잖아요. 이 값들을 그대로 가져오되 위치는 다르게 할당을 한 이걸 만들어주는 애가 파일 듀플리케이터는 애가 이미 있어요. 근데 걔를 좀 보정을 해줘야 된다. 그죠? 그럼 얘를 이렇게 위치를 다르게 만들었으니까 값은 똑같겠지만 포인터 위치가 파일로 바뀌었겠죠. 네. 그죠? 근데 보세요. 여기 내려오다가 또 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덕투를 안 했을 때는 그냥 파일 듀플리케이터 막 갈기면 됐거든요. 그럼 그 갈겼을 때 얘는 어떻게 되냐면 9번이 새로 생겨요. 그죠? 9번이 생겨서 네? 얘를 똑같이 가렸지만 새로운 얘를 만들어줄 수 있는 파일을 거예요. 계속 그 파일 듀플리케이트를 써가지고 이동시키면은 새로운 파일을 계속 열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근데 저러면 안 되잖아. 네. 그지? 그러면 파일 팔팔이 메모리가 돼요. 낭비되는 상황이 위에서는 같은 녀석을 가리키는 게 그죠, 그죠. 얕은 복사로 돼 있는데 밑에서는 갑자기 새로 만들어 그죠? 버린다. 이러면 안 되니까 아. 얘네들이 같으면은 얘네들도 같게 만들어서 얘가 이걸 가르치도 하는 보정이 필요합니다. 아하,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네. 이걸 이렇게 가르쳐서 보정을 해야 되고 그걸 하는 방식이 이전에 한번 나왔던 숫자가 나왔던 숫자가 또 나오면은 나왔던 애를 그대로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보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딕셔너리 쓰면 됩니다. 그죠? 딕셔너리에다가 나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해는 되는 게 어렵겠다. 7 들어있잖아요. 네. 뭐 7 들어있으면은 딕셔너리가 리셋해야 되는데 뭐 약간 2,7이 들어있던 거예요. 하다가 7도 만났죠. 여기 순환이라는 거죠. 7 있네? 7 2네? 그럼 여기 28이잖아요. 여기 8 그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저거부터는 완전 코트야 그냥. 맞아. 저건 코트야 진짜. C에도 딕셔너리가 있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순회했어요. 그것 또한 만들면 됩니다. 딕셔너리를 만들면 돼. 해시 아, 테이블이 해시 테이블 맞아. 네. 해시 테이블. 저희가 핀토스 해시 테이블 있으니까 그거 쓰셔도 되고 네. 그냥 저는 그냥 사실은 다 넣어주고 다 순회했습니다. 매번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하하. 그래서 그럼 잠시만요.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은 저기서는 8이 됐는데 그럼 8을 복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새로 만든 그죠, 그죠. 녀석에 얕은 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거는 얕은 복사는 사실은 주소값만 넣으면 돼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7을 넣었는데 지금 4번에서 7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7이 이미 써져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치면 방법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딕셔너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어쨌든 2번에서 7을 썼다는 걸 알고 있죠. 4번을 만났을 때. 예. 그럼 내가 지금 4번을 작성해야 되잖아요. 예. 2번에 나랑 똑같은 게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럼 여기 2번에도 뭔가 그걸 복사한 게 있겠죠. 예. 그럼 이 2번에 있는 값을 여기들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여기에 8이랑 숫자만 들어갈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얘를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얘가 같다, 그러니까 같은 애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추가했던 값이 이런 각 파일 포인터를 갔을 때 여기다가 제가 하나 더 값을 추가를 해가지고 얘가 복제가 된 이즈 더 카운트 이런 애를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 몇 개가 얘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개수를 넣었습니다.
그럼 복사할 때 얘가 1이면은 그냥 지나가면 되고 얘가 2면은 2 이상이면은 어떤 리스트에서 찾아보면 되겠죠. 앞에 이미 적힌 게 있는지. 저 때 당시에 그 저거 건들지 말라고 적혀 있었는데 아, 그 저거였나? 그게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저는 부적 어떠냐면 요 앞에 딴 게 한 개 더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만든 뉴 파일이라는 애가 여기 있고 여기 안에 파일 포인트가 있고 얘는 안 건드렸고 여기 건드렸죠. 아 준하 데뷔. 그 두만 에디슨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저건 너가 그냥 만든 거잖아. 저거 새로운 자료용 두만 에디도 아니고 다 이렇게 구분해야 합니다. 음. 여기까지 FDT가 어떤 구조고 덕투 만들 때 우리가 핀토스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맛있다. 겁나 맛있다. 질문. 질문이요? 네. 그냥 그때그때 바로 족족 말해가지고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실제로 덕투로 그 원래 정해져 있는 스탠다드 인 아웃 에러 도 덮어 쓸 수 있습니까? 네. 네, 덮어집니다. 오 복제도 네, 되고요. 덮어집니다. 네. 대박인데. 그뭐 리눅스에서 당연히 되는 거고요. 네. 그 핀토스에 이렇게 구현을 하시면 어차피 핀토스에 일단 스탠다드가 없으니까 인아웃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인아웃 자체가 제가 만든 하나의 파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냥 똑같이 그대로 핀토스야 뭐 우리 구현하는 마음인데 리눅스도 되는구나. 네. 네. 그게 되는 게 직접 쓰셨습니다. 직접. 언제 쓰셨냐? C에서 웹 서버 하실 때 아 FD 0 아마 그죠? 0이었나? 근데 포크 이그젝 하시기 전에 응. 그 우리 다이나믹 웹서버 하셨잖아요. 그치. 스태틱이 있었고 다이나믹이 있었는데 다이나믹 차이가 코드를 막 불려서 결과물을 막 보내줬잖아요. 그 뭐 에더.c 이런 거 만들어 그걸 결국 보내줬는데 에더.c는 기억하면은 그냥 프린트F만 했거든요. 걔는. 근데 그 프린트F 결과물이 서버로 갔어요. 맞아. 클리언트 보내줬어요. 맞아. 그거를 이그젝을 하기 전에 우리가 덕투를 써가지고 돌려놨어 그거를. 그 뭐지 웹소켓을 뭐 4번에 열었으면은 4번을 스탠다드 1번으로다가 덕투를 써가지고 맞아. 속여 넣고 이그젝을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그젝을 했을 때 파일 디스크립터 테이블은 안 바뀌어요. 모든 뭐 메모리든 유저 VM이든 다 바뀌는데 파일 디스크립터 테이블이랑 환경 변수 안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자 전달할 때 환경 변수 전달했고요. 에더.c에다가 숫자 두 개 전달했잖아요. 그때 무슨 웹서버 코드가 기억이 안 나. 환경 변수 막 문자를 등록하는 거 맞아. 환경 변수에다가 인자 넣어가지고 걔를 파싱해 와서 인자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FDT 그 덕투 써가지고 그냥 프린트F 해가지고 웹소켓에다 보냈어요. 아 웹서버 코드를 그죠. 지금 시점에서 웹서버 코드를 다시 보면은 되게 재밌겠다. 그죠. 거기 보시면은 덕투, 포크 이게 다 있습니다. 그 당시 너무 어려웠는데 그 지금은 바로 이해 딱 되실 거예요. 그 참맛이 있구나. 그죠. 나는 핀토스 말고 웹소켓을 해야겠는데. 근데 그때도 시스코를 하지 않았었나? 시스코요? 네. 시스템 그때 시스템 콜. 아, 시스템 콜이었어. 맞아. 네. 맛있다. 맞나? 그래서 유저 프로그램 하실 때 그 웹서버 보시면은 진짜 느껴지는 게 많아요. 셰프네 셰프.